인생의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쇼펜하우어의 깊은 철학적 사고에 기반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삶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하는 길은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신뢰하고 자신의 고독을 즐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내면의 균형과 조화를 찾는 여정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은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깊은 사유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더 깊은 의미와 만족을 찾을 수 있는지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은 외부 세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독을 즐기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우리가 삶에서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진정한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함께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큰 영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찾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옛날 19세기의 한 도시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의 시선을 벗어나 조용한 곳을 찾아 헤매곤 했죠. 시끄러운 카페 대신 그는 종종 도시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세상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공원의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자신의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묘한 철학자로 여겼지만 쇼펜하우어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했죠. 그의 노트에는 인간 본성,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깊은 사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만의 철학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와 행복, 고통에 대해 깊이 사유하곤 했죠. 그의 철학은 때로는 어두웠고 때로는 희망적이었지만 언제나 그의 고독한 사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공원에서 사색에 잠겨 있을 때 어린 소년이 그에게 다가와 선생님, 왜 항상 혼자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세상에 대해 가장 깊이 생각할 수 있단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의 내면을 탐구해야 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이니까. 그 소년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계속해서 그의 고독한 여정을 이어갔죠. 그의 철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숙해졌고 그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인식의 발달을 강조합니다.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망에 대해 더 잘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행동과 결정이 어떻게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자기 통제력을 높이고 자기 결정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고독을 견디는 능력이 개인의 정신적 강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독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도전에 맞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사상은 현대 심리학의 중요한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자기 인식은 자아 실현의 기본 요소로 간주되며 정신적 강인함과 회복력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생활 사건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고독한 시간을 자기 인식을 향상시키고 내면의 강함을 개발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스스로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삶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다의 깊은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진귀한 보석처럼 고독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깊은 자기 인식이 있다. 고독은 정원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아서 그늘을 제공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깊은 뿌리를 통해 내면의 힘을 길러준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의 거울과 같아서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내면의 여행은 가장 멀고도 힘든 여행이지만 그 끝에는 자기 자신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 고독은 삶의 거친 바람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뿌리와 같아 우리가 자신의 힘을 알게 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두 번째로 쇼펜하우어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은 이상한 존재로 여겨졌죠. 매일 아침 쇼펜하우어는 마을을 벗어나 인근의 한적한 숲으로 향했습니다. 이 숲은 그의 사색과 명상의 피난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큰 나무 아래 앉아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명상에 잠겼죠. 새들의 지저귐,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시냇물의 물소리가 그의 명상의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쇼펜하우어가 명상에 잠겨 있는 도중 근처 마을에 호기심 많은 소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소년은 선생님, 왜 항상 숲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눈을 뜨고 소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숲에서 나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 나무와 꽃, 새들의 소리에서 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 여기서 나는 우리 존재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지.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소년은 쇼펜하우어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와 함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명상의 세계에 빠져보았습니다. 그 순간 소년은 마음의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연이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소년은 종종 쇼펜하우어를 찾아와 함께 명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숲의 평온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삶과 우주에 대한 이해를 깊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쇼펜하우어가 어떻게 명상과 자연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는지, 그리고 그의 사상이 어떻게 이러한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스스로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줄이고 자기 수용을 증진시키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결점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기 수용은 내적 갈등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명상과 사색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우리의 내면과 더 깊은 수준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더 잘 이해할수록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사상은 우리가 스스로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집니다.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은 정신적 건강과 웰빙의 핵심 요소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과의 화해와 내면과의 친밀감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충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안전한 항구를 찾는 것과 같다.
명상과 사색은 그 항구로 이끄는 나침반과 같다.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은 깊은 숲을 헤치고 가는 여정과 같다. 처음엔 어렵고 험난하지만 결국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에 도달한다. 마음의 평온은 강한 태양 아래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내면의 깊은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얻는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점차 진실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명상은 조용한 호수와 같아서 그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파동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깊은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 세 번째로 쇼펜하우어는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도시의 유명한 오페라 극장에 혼자서 방문했습니다. 그날 공연은 특히 감동적인 작품이었고 쇼펜하우어는 객석에 앉아 몰입하여 그의 마음과 영혼을 음악에 완전히 맡겼습니다. 음악의 각 노트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강렬한 감정의 파도가 그를 휩쓸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쇼펜하우어는 마음이 들뜬 채 극장을 나섰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음악이 자신의 생각과 철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그에게 인생과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으며 그의 사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쇼펜하우어는 그의 작업실로 돌아와 열정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에서 받은 영감이 그의 글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 주었고 그는 예술과 철학이 어떻게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취미가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어떻게 확장시키고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쇼펜하우어가 어떻게 음악과 예술을 통해 창조적 영감을 받고 자신의 철학과 글쓰기의 일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취미 활동은 그의 사상을 더욱 깊이 있고 다채롭게 만들어 준 소중한 원천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음악과 예술에서 얻은 창조적 영감은 그의 사상과 글쓰기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술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이러한 예술적 경험은 그의 철학적 사고를 확장시켜 주었고 인생에 대한 그의 이해를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창조적 영감이 어떻게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요 자유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나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표현하는데 필수적이며 참된 독립성을 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경우 그의 취미와 관심사는 그가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음악과 예술에 대한 그의 애정은 그의 사고를 자유롭게 하고 그의 철학적 표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취미와 관심사가 어떻게 개인의 독립성과 창조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미와 관심사를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고와 표현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독립성과 창조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의 취미와 관심사는 우리가 더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악과 예술은 마음의 정원에 심어진 꽃과 같아서 창조적인 생각과 감정이 피어나게 한다.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과 같아서 어떠한 경계도 없이 새로운 경험과 지식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의 감상은 마음의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그 파동이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친다. 취미와 관심사를 탐구하는 것은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발견하는 여정이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마치 강을 따라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며 삶의 풍경을 바꾼다. 네 번째로, 쇼펜하우어는 당시의 학문적 틀과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대학에서 자신의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기존의 철학과 매우 달랐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그의 이론을 비웃었고 심지어 그의 철학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고 기존의 철학적 틀을 넘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는 종종 혼자서 자신의 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은 책을 읽으며 자신의 이론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한 번은 대학에서 열린 토론에서 한 교수가 쇼펜하우어에게 당신의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 당신은 기존의 철학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철학은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기보다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독창적인 철학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는 사회적 압력에 맞서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학문적이고 사회적인 규범에 도전함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적인 철학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사고, 방식이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사고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개념을 탐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개인의 지적 성장과 창의력을 촉진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는 것은 창조적인 사고를 발전시키고 개인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참된 독립성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압력이나 기대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행동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자신의 길을 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자아 실현과 자유를 증진시키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보다 건강하고 충족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신의 사상을 개발하고 자신의 길을 걷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학문적, 사회적 기준에 대항함으로써 자신만의 독창적인 철학을 만들어냈고 이는 그가 참된 독립성을 실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독립성과 개인적인 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자유로운 사고는 마치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과 같아 어떠한 울타리도 없이 새로운 지평을 탐험할 수 있다.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은 깊은 숲 속을 탐험하는 여행자와 같아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한다. 사회적 기준에 맞서는 것은 마치 거센 파도를 헤치며 항해하는 배와 같아 도전적이지만 결국 자유의 바다로 나아간다. 독창적인 생각은 땅 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보석과 같아 발굴하기까지는 어렵지만 그 가치는 무한하다.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것은 마치 우주로의 여행과 같아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 다섯 번째로,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 찬 그림 같았죠. 어린 시절부터 그는 다양한 여행을 통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화려한 예술, 아시아의 신비로운 문화, 프랑스의 역동적인 사회 모습들이 그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여행들은 그의 마음속에 다양한 문화와
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대학에서의 학습은 쇼펜하우어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철학적 사고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상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적인 토론과 논쟁은 그에게 새로운 지식의 창을 열어주었고 그의 사상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간, 관계 역시 그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랑과 우정, 배신과 오해와 같은 다양한 인간 관계의 경험은 그에게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욕구,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사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은 쇼펜하우어가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성찰의 기회로 삼았고 이를 통해 그의 철학은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것으로 성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여행, 학문, 그리고 인간 관계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깊이 성찰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자신의 삶과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가 자신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만족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데 중요합니다.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정서적 안정과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며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내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외부 세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능력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보다 충족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발견한 오아시스와 같아 내면의 갈증을 해소하고 정신적 에너지를 충전한다. 자기 성찰은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이 인생의 경험을 성찰하는 것은 마치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과 같아 과거에서 배운 교훈이 미래의 길잡이가 된다. 자기 만족은 내면의 빛과 같아 외부 세계의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 자신의 경험에서 깊은 통찰을 얻는 것은 마치 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과 같아 각 장에서 새로운 지혜와 이해를 발견한다.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조지의 집은 이제 그가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의 친구들은 점점 자주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바빴죠. 어느 날 조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조용한 정원과 그 안에서 뛰노는 다양한 새들이었습니다. 조지는 갑자기 마음이 끌리듯 정원으로 나갔고 새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사실 자유롭고 평화롭고 창조적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는 새들을 관찰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삼스레 느꼈고 그 순간 그는 완전히 행복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취미를 찾았고 자신만의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조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탐구하는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인생의 경험을 성찰하며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혼자인 시간이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혼자인 시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며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평화와 만족을 발견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